같은 사람들은 이제 저게 드라마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10대들이 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직 뭐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주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 안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특별히 영향을 받았던 문제가 뭐냐면 저는 영화 비트 얘기를 또 드리는데 영화 비트를 보고 그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는 그때 사실 담배를 배웠어요. 근데 그게 미디어에 잘못된 영향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다면서 훈녀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있어요. 훈녀. 10대 훈녀 생정. 10대 훈녀 생정은 뭐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배운 건데 훈녀 생전이라고 이성 친구와 사귀는 방법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훈녀 생정. 훈련한 여성을 에 대한 생활 정보인가 보다. 네. 훈녀가 되기 위한 생활 정보. 10대들이 네. 하나. 첫 번째. 교복치마는 너무 짧지 않게. 교복치마는 너무 짧지 않게. 네. 이거는 좀 바람직하네요. 너무 짧은 훈녀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날라리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시선을 마주치고 슬쩍 피하지. 시선을 마주치고 슬쩍 피하지. 뭐예요? 치고 빠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선을 마주친 다음에 바로 그렇죠. 이런 새침하게. 식으로 계속 뻗지 말라고. 그리고요.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먼저 친해지자. 내가 황현희 씨랑 사귀고 싶으면 황현희 씨 주변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는 걸로. 그리고 자주 웃어주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이런 거 자주 웃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여자들이 좀 눈만 맞아지면 웃어주는 그런 그건 그냥 기본 있어요. 예의 아니에요? 이건 사람한테? 그냥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한테 잘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하긴 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에서 적당하게 백치를 보여주라. 적당하게 백치를 보여주라. 이게 난 뭐죠? 저 여기서 마지막이 너무 탈락이다. 웃긴 게 여자들이 좀 똑똑해 보이면은 그 눌린다고 하잖아요. 기 눌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는 섹스앤시티에서도 나오는 여자가 사실 본인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라고 말을 하면 남자들이 싫어하고 그 스튜어데스라고 말을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런 장면이 게 있어요. 잡지 같은 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그 남자가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틈을 보여줘야지 그 남자가 보호해줄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아한다. 정확히 백주미가 어떤 거예요? 약간 데리고 있는 난 잘 거예요? 몰라요. 약간 이런 건데. 그런 게 뭔데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백침이란 단어는 남자들한테는 안 써요. 여자들한테 쓰는 단어죠. 어떤 젠더에 대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너무 짧지 않은 치마가 의미하는 것, 혹은 뭐 적당한 백치미가 의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주 웃어주자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웃어주자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 10대 훈녀가 되기 위한 생활 정보에서 저 말이 나왔다는 건 아마 다른 맥락으로도 우리가 좀 읽을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사실 저런 거 보면 우리 봤듯이 하던 여성성, 남성성 이런 게 되게 전형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남성적 매력은 약간 박력, 그다음에 여자들은 적절한 겸손. 예, 이게 항상 거기 이렇게 대조적으로 좀 따라붙는 거. 그러니까 왜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서 나타난 것들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는 어떤 그 정해져 있는 모습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10대 성도 미디어에서 다뤄질 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어떤 한정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10대 연애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무조건 성관계로 연관시키는 것도 굉장히 성중심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했을 때 그걸 단순히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건 상당히 축소된 의미고요. 사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성적 관계를 잘 배려하고 구어갈 권리, 그리고 성적 주체화 과정을 경험할 권리라고 이해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사자들인 10대들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 16세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 14세, 19세 가운데 한 16세쯤. 만 19세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제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는. 참신하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만 13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여가 되어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인 아이들한테 이제 스스로 자신의 성적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우선적으로 10대는 아직 자신이 저지른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완벽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피임법의 교육 등을 통해서 조건적인 보호 아래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막 몇 세에서 막 몇 세 됐다고 갑자기 정신이 확 성장해가지고 모르는 지식이 막 몇백 개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나이라는 그 숫자에는 전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몸은 곧 자기잖아요. 누군가가 거기에 권한을 주어지고 너는 하면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는 권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팽팽하네요. 10대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저는 조건적으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볼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 술과 담배, 음란물 이런 걸 제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그 횟수도 많지 않고 그나마 적은 성교육에서도 일단 성관계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교육을 들어갑니다. 그 현실적인 성교육을 통해 가지고 10대들의 성지식을 옳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은 성교육대로 개선시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자기결정권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교육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현명하고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근거가 되거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성적 결정하는 게 미숙하다. 일리 있는 얘기들. 어른들에게 한마디 남긴답니다. 청소년 때 그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봐주세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얘기하기 전에 성교육이나 사회적인 청소년 제도들을 먼저 바로잡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미래의 제 몸의 주인이 아닌 지금 제 몸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다들 똑부러지죠? 네. 다들 똑부러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보호가 먼저냐 보장이 먼저냐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뭐 10대 때 받았던 성교육이 정작 알고 싶은 건 알려주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대만 해도 성이라는 거는 감춰야 되고 쉬셔야 된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조차도 그런 식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면도를 보여주잖아요. 생물 시간에. 이만큼을 자른 거예요. 맞아요, 한마디로. 맞아요. 네. 이만큼을 잘라서 옆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건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디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어둠의 영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는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잘못된 성의식만 그 고치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도 민망하셨나 봐요. 비디오 테이프 하나 넣어주시고 나가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뭐 중3, 고2 이 친구들은 잡니다 그냥. 뻔하니까. 네, 성교육은 거의 자는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제가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10대들을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어떤 식의 성교육을 받았냐. 왜냐면 저도 이제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근데 물어보는데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저 일본에서도 진짜 저는 20년 전이니까 진짜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마찬가지였는데 요즘 약간 일본 성교육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런 성교육 인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 EV가 뭐다, EV가 뭐다라고 정확히 가르쳐준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진 게 방송에서 옛날에는 섹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못했어. 성기 자체도 입에 담을 수가 없었고 자위는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하긴 했지만 조금씩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교육이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면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성교육 국가인데 전 아동 의무 교육을 올바른 윤리관과 그렇죠. 실제적인 윤리관. 피임 교육을 중요시해서 피임. 콘돔을 무료 배포하고 처방 없이 피임약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노골적인 성교육보다는 성과 인간 관계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무료 성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전통적인 순결 교육에서 현실적인 성교육으로 변화 중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30년 전에 사실은 10대들의 그 성관계의 소위 문란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의 나이를 뭐 높이거나 이러는 방법이 아니라 성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고 소통 중심의 성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자기 몸을 굉장히 잘 컨트롤하면서도 자기 쾌락에 잘 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그런 방향에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해외에서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까칠남녀가 있잖아요.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날 같은 걸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20대에게 부모가 피임 그 상자 같은 거를 선물해 주는 날, 뭐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은 담론이라는 것은 그거를 금지시킬수록 더 많은 담론들이 폭주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금지시키지 않고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는 적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든지 이런 결정권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 자식 간에 앉아서 이런 건강한 성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가정에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까칠한 톡. 까톡 한번 가볼까요? 그래, 네가 결정해. 근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본인인가요? 본인한테 누군가에게.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내 행동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은혜선 씨? 10대 성적 자기결정권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아낄 수 있는 게 자기 부모님만 아니라 저랑 콘돔이다. 이 주제를 받고 어디로 방향을 나든 정할까를 생각했을 때 캑시머를 책을 보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성적 주체와 과정을 경험할 권리다. 어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경험한 권리다. 충분히 한번 그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10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가 망했어요? 자, 거의 뭐 테러 수준인데 여기는 지금. 이 선생님이 성평등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남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공격을 좀 받게 됐던 거죠. 이제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이제 여성주의라고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완전히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성차별주의가 만들어내는 억압과 차별과 싸우는 운동이 페미니즘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 얘기 그거 들려주고 싶지도 않거든요. 왜 이성애는 그토록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이지 않은가. 페미니즘의 문제라서 남자와 여자를 대립구도로 만드는 사상으로 가득 차